마이애미에서의 꿀잼 경기를 뒤로하고 또다시 2주가 넘는 기다림 끝에 2026 캐나다 그랑프리가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낮은 기온과 애매한 날씨,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스프린트 포맷까지 시작 전부터 꽤나 혼돈이 펼쳐질 것을 예상은 했지만 프랙티스부터 레이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명장면들이 탄생하며 이번에도 역대급 꿀잼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과연 2026 캐나다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는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막스 더크하네를 위해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2026 캐나다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올 시즌 4라운드 마이애미까지 트랙 위를 지배하던 건 단연 메르세데스였죠. 특히 키미 안토넬리는 중국, 일본, 마이애미까지 무려 3연승을 달리며 팀메이트 러셀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개막전 이후 이상하게 경기가 조금씩 안 풀리던 러셀로서는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캐나다에서 이런 흐름을 뒤집을 반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죠. 한편 맥라렌은 마이애미에서의 업데이트를 통해 메르세데스와의 격차를 상당히 좁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리스는 안토넬리를 끝까지 압박했고 피아스트리 역시 포디움에 오르며 맥라렌이 드디어 메르세데스를 위협할 만한 팀이 된 것처럼 보였죠. 반면 페라리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가장 많은 업데이트를 가져왔지만 레이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르클레르는 마지막 랩 스핀과 페널티로 포디움 기회를 날렸고 해밀턴 역시 여전히 페라리에서의 주행이 편해 보이진 않았죠. 아니 올해는 다르다며. 레드불은 다행히 조금씩 살아나는 중이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차량이 상당 부분 개선되며 드디어 베르스타펜이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직 우승권은 아니었지만 레드불이 시즌 초반 겪었던 최악의 부진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알핀이 도드라지기 시작했고 윌리엄스 또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애미에서 재편된 경쟁 구도와 흐름이 과연 이번 캐나다에서도 이어질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죠. 2026 5라운드가 펼쳐지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질 빌레브 서킷은 세인트 로렌스 강 한가운데 있는 노트르담 섬에 위치한 반상설 서킷인데요. 긴 직선과 몇 개의 CKN이 이어지는 비교적 단순한 레이아웃이지만 의외로 레이스 중 반전이 자주 펼쳐지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날씨 변수가 아주 큰데 심지어 올해는 평소보다 이른 5월에 그랑프리가 개최되면서 기온도 낮고 우천 예보까지 등장한 몬트리올에서 또 하나의 반전 스토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올해 캐나다 그랑프리는 역사상 첫 스프린트 주말로 펼쳐졌는데요. 팀들은 단 한 번의 프랙티스만으로 차량 세팅, 타이어 데이터, 업데이트 검증까지 모든 걸 끝내야 하는 만큼 이번 주말이 조용히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에 펼쳐진 유일한 프랙티스 세션은 레드 플래그가 무려 3번이나 나오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 팀들이 제대로 된 리듬을 거의 찾을 수 없었는데요. 레이싱 부스의 리암 로슨이 차량 기술 문제로 트랙 한복판에 멈춰서며 이로 인해 첫 번째 레드 플래그가 발령. 이후 세션이 재개된 뒤 각 팀들이 분주하게 셋업을 잡아가는 와중에 윌리엄스의 알본이 7번 코너에서 트랙에 등장한 마못과 충돌한 뒤 벽을 들이받으며 두 번째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손상이 발생한 알본은 결국 스프린트 퀄리파잉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불운을 맞이해야 했죠. 이후 세션 막판에는 하스의 오콘이 7번 코너 출구 연석을 밟는 과정에서 차량 제어를 잃고 방호벽을 들이받는 큰 사고가 발생하며 세 번째 레드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단 한 번뿐인 프랙티스에서 레드 플래그가 3번이나 나온 만큼 레이스 디렉터는 세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주긴 했지만 팀들이 제대로 데이터를 모으기엔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메르세데스는 차분하게 데이터를 쌓으며 안토넬리가 1위, 러셀이 2위 기록을 작성했죠. 프랙티스가 끝난 뒤 금요일 오후에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이 진행됐습니다. SQ1은 미디엄 타이어 의무 사용이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타이어를 충분히 테스트하지 못해 제법 애를 먹는 가운데 설상가상 에스턴 마틴의 알론소가 세션 막판 방어벽을 들이맞는 사고를 내며 레드 플래그가 발령되고 말았죠. 사고 수습 후 세션이 재개됐을 때 2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이 불안한 선수들이 막판 기록 경쟁을 벌였지만 페레스, 가슬리, 보타스 등 몇몇 선수들은 결국 랩을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SQ2에서는 큰 이변 없이 상위권 팀들이 무난하게 SQ3에 진출한 가운데 윌리엄스의 사인츠도 11호 턱걸이 진출에 성공하며 지난 경기에서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Q3의 치열한 기록 경쟁 결과 러셀이 안토넬리를 0.068초 차이로 따돌리고 모처럼 만에 스프린트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팀메이트에게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그 뒤로 맥라렌, 페라리, 레드불 선수들이 나란히 기록을 작성한 가운데 림블라드, 사인스가 각각 9번, 10번 그리드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스프린트 레이스가 펼쳐졌는데요. 홈레이스를 맞은 캐나다 드라이버 랜스 스트롤은 스프린트 레이스를 앞두고 차량 문제로 인해 결국 피트로 들어가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죠. 모든 차량들이 그리드의 정렬을 마치고 스타트가 시작되자마자 러셀은 깔끔하고
공격적으로 출발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고 안토넬리 역시 뒤따르는 맥라렌 듀오를 방어하며 2위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번 캐나다에 무려 8개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시즌 내내 약점으로 지적됐던 스타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듯 두 선수 모두 빠른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젠 페라리의 강점은 뭐지? 스프린트 레이스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무엇보다 메르세데스 내전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시종일관 팀메이트가 아니라 거의 라이벌 팀처럼 싸우고 있었죠. 안토넬리가 러셀을 1초 이내로 바짝 추격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6렙에서는 안토넬리가 1번 코너에서 러셀을 향해 추월을 시도하다가 두 차량이 살짝 접촉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잔디 위로 밀려난 안토넬리는 어떻게든 2위를 지켜냈고 몇 코너 뒤 다시 한번 러셀에게 공격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잔디 쪽으로 밀려나며 노리스의 2위 자리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안토넬리는 팀 라디오로 강하게 항의했지만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두 차가 모두 안전하게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했던 만큼 결국 토토볼프가 팀 라디오에 직접 등판, 불평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하라며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 결과 러셀이 폴트윈을 차지하며 모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고 뒤이어 노리스가 2위, 안토넬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셀은 스프린트 우승 직후 인터뷰를 통해 멋진 레이스였다. 키미와 좋은 승부를 펼쳤고 레이스 후 우리 둘 다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전 경기에서의 부진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솔직히 말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경기들을 통해 다시 레이스 감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피아스트리, 르클레르, 해밀턴, 베르스타펜, 림블라드가 각각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본 레이스 퀄리파잉이 펼쳐졌는데요. 트랙 온도는 31도에 서킷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부는 탓에 드라이버들은 타이어를 제대로 작동 범위에 넣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모두가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Q1 기록을 작성한 가운데 레이싱 볼스의 링블라드는 한때 러셀을 앞지르고 3위까지 오르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Q1 결과 오콘, 알본, 알론소, 페레스, 스트롤, 보타스가 탈락했습니다. 이어진 Q2에서는 타이어 워밍업이 더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첫 랩을 포기한 뒤 얼음장 위에서 운전한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차가운 트랙과 바람 때문에 선수들이 주행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그럼에도 안토넬리는 여전히 강한 페이스를 보여줬고 레드불의 하자 역시 한때 2위까지 오르며 모처럼 좋은 페이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선수는 알핀의 콜라핀토였는데요. 파워유닛 문제로 프랙티스를 거의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Q3에 진출하며 마이미에서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Q2 결과 훌켄버그, 로슨, 보톨레토, 가슬리, 사인스, 베어먼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Q3 첫 번째 시도에서는 메르세데스가 생각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리스와 해밀턴, 피아스트리가 1위 기록을 놓고 싸운 가운데 안토넬리는 4위, 러셀은 심지어 미끄러지며 랩을 포기해야만 했죠. 하지만 마지막 주행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안토넬리가 1분 12초 646을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고 뒤이어 러셀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1분 12초 578을 작성, 기어이 폴포지션을 차지했죠. 차이는 또다시 0.068초, 스프린트 퀄리파잉에 이어 본 퀄리파잉에서도 똑같은 차이로 다시 이긴 겁니다. 어이 동생, 형 하는 거 봤지? 뒤이어 노리스가 3위, 피아스트리가 4위를 차지하며 선두권 그리드가 결정된 가운데 그 뒤로 해밀턴, 베르스타펜, 하자, 르클레르, 림블라드, 콜라핀토가 각각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주말 내내 반격에 성공한 러셀이 이 완벽한 흐름을 레이스 우승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안토넬리가 또 한 번 레이스에서 뒤집어낼지 모든 이들의 관심은 이제 일요일 레이스로 향했는데요. 레이스를 앞두고 캐나다의 날씨는 또 한 번 팀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온은 12도에 트랙 온도는 겨우 16도, 게다가 이슬비가 오락가락하는 굉장히 애매한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각 팀들의 타이어 선택 또한 완전히 갈렸는데요. 러셀과 안토넬리 등 대부분의 선두권 선수들이 트랙이 말라있다고 판단해 소프트 타이어를 착용한 가운데 3, 4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하는 맥라렌 듀오는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를 끼고 그리드에 섰습니다. 또한 로슨, 림블라드, 콜라핀토는 새 미디엄 타이어를 선택했죠. 이후 포메이션 랩이 끝나고 차량들이 그리드에 정렬을 마쳤지만 림블라드의 차량이 문제가 발생해 스타트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추가 포메이션 랩을 3차례 더 연장하며 스타트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말 내내 인상적이었던 림블라드는 정작 본 레이스에서는 단 한 랩도 달리지 못하고 DNS 처리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스타트가 늦어지며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를 끼고 있던 팀들은 더욱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랙은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보였고 피아스트리는 팀 라디오를 통해 타이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묻기도 했지만 맥라렌은 그대로 밀고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초반에는 맥라렌의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터미디어트 타이어가 차가운 트랙과 젖은 구간에서 좋은 접지력을 만들어냈고 노리스가 깔끔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며 선두를 차지한 반면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있던 드라이버들은 타이어 온도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 이득은 딱 한 랩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랩이 되자 이슬비는 사라졌고 레이싱 라인은 마른 상태가 됐습니다. 피아스트리는 곧장 피트로 들어가 미디엄 타이어를 교체했고 노리스 역시 피트로 들어가며 사실상 맥라렌의 우승 경쟁은 물 건너가게 됐죠. 이후 선두권은 안토넬리, 러셀, 해밀턴, 베르스타펜, 르클레르 순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번 레이스의 메인 이벤트인 메르세데스의 팀메이트 배틀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펼쳐졌습니다. 러셀은 계속해서 선두와의 간격을 줄였고 안토넬리는 에너지 관리와 브레이킹으로 버텼지만 7렙에 안토넬리의 차량이 휠락에 걸리면서 결국 러셀이 선두에 올라서게 됐죠. 하지만 안토넬리는 다시 러셀과의 차이를 줄여나갔고 두 사람은 경기 중반까지 여러 차례 선두를 주고받는 혼전을 펼쳤습니다. 정말 같은 팀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치열한 싸움이었죠. 한편 13렙 10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가 알본의 옆구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알본은 결국 리타이어, 피아스트리는 10초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아, 오늘 안 풀리네. 그리고 31렙 레이스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승 경쟁을 벌이던 러셀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선 것이죠. 이번 주말 캐나다에서 거의 완벽한 주말을 만들며 안토넬리를 추격하던 러셀에게 이보다 잔인한 결말은 없었죠. 심지어 헤드레스트 던졌다고 벌금까지 받았네. 러셀의 차량을 수거하기 위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된 사이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피트인하며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러셀과 안토넬리의 명승부로 흘러가던 레이스는 이제 안토넬리가 큰 실수만 없으면 이기는 레이스가 되어버렸죠. 레이스 후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2위 싸움이었습니다. 3위에서 달리던 해밀턴은 마지막 20렙 동안 2위 베르스타펜을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모처럼 두 F1 챔피언 간의 치열한 명승부에 많은 팬들이 열광했죠. 베르스타펜은 타이어가 이미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방어 라인을 사용했고 해밀턴은 타이어 온도를 관리하며 기회를 기다린 끝에 마침내 61렙 1번 코너 바깥쪽으로 돌아 베르스타펜을 깔끔하게 제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왕년의 기량이 다시금 재현되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 안토넬리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2위와 이미 9초 이상 앞서 있었고 우승 자체는 큰 위협을 받지 않을 정도가 됐죠. 한편 맥라렌의 노리스는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더 벌어들이기 위해 분전했지만 기어박스에 문제가 생기며 결국 40년 만에 리타이어 해야만 했습니다. 맥라렌은 스타트 타이어 전략도 실패했고 피아스트리는 페널티로 포인트권 밖에 밀려나는 와중에 노리스마저 결국 리타이어하며 정말 악몽 같은 하루를 보내야만 했죠.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히는 캐나다의 정신없는 레이스였지만 혼돈 속에서 키미 안토넬리는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우승을 차지 시즌 4연승을 이어가며 챔피언십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안토넬리는 포디움 인터뷰를 통해 러셀과 정말 재미있는 배틀을 했다. 우리는 한계에서 달리고 있었고 오늘은 바람 때문에 쉽지 않았다. 러셀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쉬웠다. 계속 갔다면 정말 치열한 배틀이 됐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팀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2위를 차지 페라리 이적 후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트랙 위에서 직접 답한 경기였죠. 해밀턴은 인터뷰를 통해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정말 놀라운 기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막스와 레이스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메르세데스가 큰 업데이트를 가져왔지만 우리도 앞으로 몇 가지 파츠가 더 올 예정이다. 이곳이 직선 속도가 중요한 서킷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레이스 또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올 시즌 처음으로 포디움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승 경쟁까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적어도 시즌 초반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상위권에 발을 걸친 의미가 있는 경기 결과였죠. 그는 인터뷰를 통해 오늘 멋진 배틀이 몇 차례 있었다. 다시 앞쪽에서 싸우는 건 언제나 기분 좋다. 루이스와도 좋은 배틀을 했고 나 역시 끝까지 계속 밀어붙였다. 포디움에 오른 건 매우 긍정적이었고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경기 중후반 치열한 배틀을 펼쳤던 르클레르와 하자는 각각 4, 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하자는 르클레르의 추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주행을 펼쳐 10초 페널티를 받았고 경기 후반 옐로 플래그 위반으로 추가 페널티를 받았지만 다행히 뒷선수와의 격차가 벌어져 있어 순위를 지켜낼 수 있었죠. 한편 알핀의 콜라핀토는 손상된 프론트 윙을 달고도 기어이 6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자신의 커리어 최고 성적을 경신했고 막판까지 1초 이내에서 7위 경쟁을 펼쳤던 로슨과 가슬리가 각각 7, 8위, 사인스가 9위, 마지막으로 하스의 베어먼이 10위를 차지하며 포인트 피니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베어먼은 이번 결과가 팀의 순수 퍼포먼스보다 조금 좋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때 중위권 팀에서 가장 돋보였던 하스로서는 하루빨리 차량의 크고 작은 이슈들을 해결하고 안정성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아우디는 훌켄버그가 12위, 보톨레토가 1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로 출발했지만 두 랩 만에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하면서 사실상 이미 포인트 싸움은 끝나버렸죠. 하지만 두 대 모두 완주에 성공했고 주말 전체 운영은 마이애미보다 더 깨끗했다는 점에서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에는 아우디에게 한 걸음 더 진절한 주말이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스트롤이 15위로 레이스를 완주한 가운데 알론소는 23렙에 시트 문제로 경기를 리타이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즌 초반부터 그들을 줄곧 힘들게 했던 혼다의 파워유닛 진동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펼쳐질 유럽에서의 레이스에서 조금씩 경쟁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캐딜락은 페레스가 39렙에 서스펜션이 부러지며 올 시즌 처음으로 리타이어를 기록했고 보타스는 완주한 차량 중 가장 꼴찌인 1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레이스 내내 오버스티어 문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캐딜락은 올 시즌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업데이트를 통해 페이스가 개선됐다는
있다는 점도 나름 고무적이었죠. 이렇게 2026 캐나다 그랑프리는 또 한 번 몬트리올다운 혼돈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메르세데스 두 드라이버의 내부 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페라리와 맥라렌의 2위 경쟁과 중위권의 순위 싸움 또한 격해지는 가운데 하위권 팀들의 경쟁력 또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2026 시즌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F1은 전반기 플라이어웨이 레이스를 마치고 유럽에서의 살인적인 레이스 일정으로 돌입합니다. 6월 초 모나코부터 8주간 무려 6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야, 이제 좀 주말에 F1 볼만 나겠는데? 여러분은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을 남겨주세요.